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에릭 트럼프를 직접 만났고 한미 관계를 진전을 바란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 차남 에릭 트럼프 그룹 총괄 부사장.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다수의 기업인 그리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우 전 수석은 에릭 트럼프에게 한미 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준 데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한국을 찾았지만 정계 인사를 만나지 않았던 에릭 트럼프가 한미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달 전까지 이 대통령을 보좌하던 우 전 수석을 만난 겁니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지 2주째. 우리 정부가 여러 루트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오늘 오전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방한한 릭스 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만났습니다. 생산적으로 토의를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협의를 해나가자. 통상교섭본부는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법원이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내일은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도 생중계됩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이진관 재판장이 한 전 총리에게 내린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도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당시 JTBC 등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논의했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문건을 보면서 논의하는 장면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됐는데 해당 문건에는 단전 단수 지시가 들어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등 JTBC 취재 결과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말 이 같은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김장 행사 문건이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막판까지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전 장관에게 단전 단수 문건을 줬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재 증언도 부정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혹시 쪽지에 적혀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경찰하고 똑같았습니다. 당시 갑작스런 질문에 그냥 툭 답변한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특검은 지난 4일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소방청장에까지 이행된 것이 중요하다며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증언했다고 진술했다며 증언의 신빙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은 생중계됩니다.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선고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땅속 수십 미터 깊은 곳에 건설한 도로를 대심도라고 합니다. 부산에 이 도로가 생겨 북구와 해운대구가 직통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동 시간이 4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터널 내부에 먼지가 가득해 시야가 흐리고 진출입로가 혼잡해서입니다. 구석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50m 깊이로 뚫린 부산 첫 대심도 터널입니다.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센텀까지 9.62km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합니다. 기존 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라 40분 넘게 걸렸는데 이 터널을 타면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 개통 이틀째. 그런데 터널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로 일대는 황사가 덮친 듯 뿌였습니다. 150m 떨어진 육교에서도 목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공기가 이래 안 탔겠거든요. 코가 답답하게 그럴 거예요. 좀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 터널 안으로 들어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터널 바닥이 온통 재피치입니다. 금은 장갑으로 이렇게 쓸어보니 그대로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갓길 배수구 옆으로 분진이 뭉쳐있고 땅을 긁어보니 시멘트 가루가 날립니다. 연기를 빼내고 공기를 정화하는 환기 설비가 있는데도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는 지점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먼지가 쌓였고 물 청소를 잘 했어야 되는데 청소를 똑바로 하게끔 시공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차선이 바뀌는 만덕 IC 출구 쪽은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덕대로 합류 차량과 남해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계속 뒤엉키는 구조입니다. 넘어오는 차하고 교차돼가지고 방향 감각을 잘 몰라가지고 사고 날 우려가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부산시는 오는 18일까지 통행료를 면제하고 모니터링 후 위험 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비트코인의 오지급 사태에 이어 이번엔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당사자를 만나봤습니다. 빗썸이 이를 회수해 갔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까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조모 씨는 지난 6일 저녁 빗썸에서 이벤트 비트코인 지급 안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정말로 비트코인 2,000개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실감이 나지 않아 4개를 팔아봤더니 실제 매도도 이뤄졌습니다. 이후 오지급 사고라는 걸 인지했고 1996개의 비트코인과 4개를 팔고 받은 원화는 그대로 뒀습니다. 당일 오후 9시 57분 비트코인은 회수됐고 11시 22분 원화까지 모두 회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 보유했던 소액의 비트코인까지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30만 원 좀 넘게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비트코인 지갑이 아예 사라져버린 상황이 됐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개인 자산을 아무런 설명이나 규정 없이 무단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거래소 측에서 잘못한 것이지 않나. 빗썸 측은 JTBC에 오지급분 일부와 본인 소유 비트코인이 혼재돼 보유한 케이스라며 추가적인 정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오지급 엿새째인 오늘에야 조 씨는 고객센터로부터 담당자가 연락을 할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오지급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빗썸이 거래 내역을 내부 장부에만 기록하다가 하루에 한 번만 실제 보유 물량으로 일치시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유 잔고하고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들이 돼야지만 시스템상의 안전성이 확보되거든요. 금융당국은 어제 빗썸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환한 데 이어 오늘 업비트 등 다른 4개 거래소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